10년 투쟁 정당했다. 원주포직 쟁취하자. 네,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안녕하십니까. 박미동지 투쟁에 연대하신 우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당 서울시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최근 뉴스들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소련 공산당 이력을 가지고 반공주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사실 지금까지 본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눈에는 투쟁하는 노동자들, 이 정부의 문제제기하는,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반국가 세력이고 모두가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당한 투쟁을 주장하고 우리의 투쟁이 이 한국 사회를, 박미동지의 투쟁이 이 현대 기아차라는 이 악독한 기업을, 그리고 이 절망스러운 한국 사회를 바꿔나갈 그런 투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를 변혁해 나갈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투쟁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정말 궂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연대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노동자 민주를 위해서 이 투쟁하고 헌신해 오신 열사님들을 위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영원한 노동자의 노래, 민중의 노래, 투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나를 살아본 의도는 냄새 움직이는 간대가 이빨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고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이로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삼자였다네. 앞서서 나가니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투쟁 10년 정의선은 각성하라! 알박기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 서초경찰서는 각성하라! 정의선은 내부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서초구청은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 그만하라! 그러면 첫 발언으로 이제 임경택 세복수동 국장님의 이제 여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임경택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버스가 한 대밖에 안 왔습니까? 세 대는 와야지. 그래야 집회할 맛이 나죠. 동지들, 이 혼란의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일본의 수상보다 더 일본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윤석열을 좀 달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일본 정치인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은 독극물을 전 세계 바다에 뿌리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근거지로 둔 나라들은 중국, 대만, 홍콩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 국가인 대한민국
통일의 작전은 독공불 방출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한국 대통령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검사 정부라고 검사들 잔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 이명박 졸개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어떤 작가입니까? 저는 기대의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신이 현대건설 출신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사기 치는 것만 배웠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최고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방송과 언론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덕보를 하던 이동건을 방송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도 계속하면은 진짜로 들립니다. 방송을 장악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을 하던 유인총회라는 작전은 대통령 특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작자입니다. 그런 작자가 대통령 문화특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 문화재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들 말 잘 듣는 단체는 지원해주고 아닌 데는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 정부의 관료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출신 이명박의 저부리기들이 한국 언론과 예술계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래 해외에 있는 여성 동지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현대기아차 앞에 알박기 집회에 대해서 뉴스파에 방송한 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방송이 아마 영문판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수십 명의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알박기 집회를 합니다. 현대자동차 너무도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매년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현대기아차 기아해보자 판명을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현대자동차의 경영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며칠 전 저탐사 기자들의 취재 상황을 봤습니다. 서초구청 허가 문제에 대해서 불법이 있다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서초구청 담당자 저탐사 강진구 기자의 취재 요청에 약 30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8분 동안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초구청의 행정입니다. 이게 서초구청의 공무원들의 꼬라지입니다. 이것을 만약 그 공무원의 자식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할 자신도 없는 공무원, 이게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행위입니다. 얼마나 서초구에 사는 시민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구청에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현대기아차 근무하는 노동자 서초구 서초경찰을 향해서 좀 정당하게 살아라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목이 아파서 그만하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이라는 이명박의 사람을 데려다가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현대기아차가 하는 짓이, 현대기아차가 언론에 하고 있는 짓이 전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현대기아차의 광고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방위동지 집회를 부당하게 깎아내리고 욕하는 광고물을 언론에게 뿌리면 언론은 그걸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기사나 쓰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동관이 했던 일, 이명박 정부가 했던 일이고 사실 현대에서부터 계속되는 현대 유산이 아닐까. 이 악독한 현대가 지금까지도 남기고 있는 그러한 언론 조작의 실태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의 광고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두의 더욱더 안에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발언은 이제 임채희 정 박사 동지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몇 마디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중대 노동자들이 정면 돌파 투쟁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면 돌파 전선에 우리 박미동지 투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정치 철학에 대해서 몇 마디 해주려고 나왔어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 노동계급의 사상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노동자 계급의 사상이 사회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늘 어디 가나 노동해방 많이 외치잖아요. 그것은 이제 노동자가 지는 세상이 된다는 뜻인데 저는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이 독재를 휘두르고 부르주아 계급이 독재를 휘두르는 사회이고 자본가 계급의 뒷줄기를 지는 사회입니다. 부자들 그리고 자본가들 그 기생충들인 국가 관료들의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자본가들이 즐길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실제 기둥들은 군대와 경찰과 관료제와 종교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그 현대 지하차 자본 그 경의선이가 바로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와 한쪽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모순들은 첫째,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그리고 거대한 빈부격차,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자본가 계급, 그리고 대다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수탈체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난과 빈곤이 엄청나고 매일같이 수많은 산재 사고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장애인들 아마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한 1000만 명 될 것입니다. 육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을 다 포괄해서요. 그리고 엄청난 하루에도 40~50명의 자살자들, 그리고 엄청난 기력자들, 그리고 거리 이곳에 많은 홈리스들, 바로 그것은 자본가 계급이 부와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러한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상은 대안은 사회주의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들이 그 지배계급이 되고 노동자들이 노동자 국가를 세워가지고 인구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사회를 경영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주의인가라고 많은 사람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20세기에도 수많은 사회주의들이 존재했는데 소련 정부 사회주의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미국, 중국, 베트남, 쿠바 그리고 20세기 내내 전 세계 사회주의들이 존재했는데 그렇다면 21세기 현대 사회주의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체의 자본주의, 고도의 문명과 문화 이런 것을 올바르게 개선하고 더 높은 차원의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국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회주의도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보다는 100만 배는 더 나은 사회이고 더 나은 세상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좀 사회주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서두르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 정치 철학 하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소련 문학을 전공했고 소련 문학을 대학에서 한 13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40년 넘게 소련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이 남한 사회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오랫동안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빈민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그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할 정치 철학의 주제는 소련 사회주의 경험 문제에 대하여 라는 것입니다. 소련 사회주의 경험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약간 길게 해도 그래서 한 5분 정도밖에 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해체된 뒤 며칠 뒤에 과거 소련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 입국하게 됩니다. 내가 가서 산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직도 여전히 과거 소련 시절의 문명과 문화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 험난한 과정들을 직접 다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 인민들 대부분이 한편으로는 그 사회 변화에 긍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태를 목도합니다. 우선은 과거 소련 사회가 자기 인민들을 책임지고 돌보던 상태에서 이제는 소련 인민들 각자가 자기 생활상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각자 도생의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와 해체의 책임은 소련 지도부대에 있던 몇몇의 자유주의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련 인민들이 가지고 있던 저 자본주의의 풍요로움에 대한 환상과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환상에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와 해체의 근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무너지면서 다가온 저 혹독한 자본주의를 겪어내면서 이전에는 주거, 일터,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에서 사회가 책임진 것이 전부 다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인민 개개인의 생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 1년 가까이 소련 인민들과 함께 살며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접하고 교류하면서 소련 사회주의 해체 직후에 소련 인민들의 마음 상태의 변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한 자본주의 문화와 문명에 놓이면서 바로 그때야 비로소 소련 인민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확실히 보고 알게 되면서 소련 사회주의의 우월성 같은 것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 소련 사회주의는 확실히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하고 민주적인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또 미래의 삶에 대한 근심 걱정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게다가 소련 인민들의 삶 자체를 사회가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와 해체 직후부터 소련 인민들 사이에 과거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 같은 게 광범하게 존재했고 과거 사회적 삶을 지향하려 해도 한번 무너진 사회주의는 결코 쉽게 복구될 수 없었습니다. 소련 전역에 자본주의가 자리 잡아가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엄청난 세력도 등장합니다. 소련 사회주의는 소련 인민들의 뜻에 따라 쉽게 붕괴하고 해체될 수 있었지만 소련 지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그 특권을 가지게 된 새로운 지배자들이 결코 사회주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온갖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아주 철저히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소련 사회주의의 모순들과 한계성들이 갖는 그런 체계적 문제들은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왔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하고 가장 민주적인 사회였던 소련 사회의 진보성과 그 역사적 의의는 결코 부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세계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소련 사회주의가 이룩한 저 엄청난 역사적 성과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역사 허무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와 해체가 결코 역사의 정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奮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련 사회주의가 낮은 상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들 속에서 사회적 진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유와 형제가 넘치는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까지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우리가 건설할 사회는 바로 20세기 전 세계 사회주의들의 성과와 그 진보 속의 바탕에 재구성될 것입니다. 소련 사회주의는 결코 국가 자본주의도 아니었고 결코 퇴보한 노동자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는 아니었다 해도 엄청난 민주주의와 자유와 사회보장이 보장된 그런 사회주의였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소련 사회주의의 국가 논쟁도 다시 시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소련 사회주의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추상적 잣대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19세기와 20세기 내내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이룩하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를 제대로 계승하고 21세기 현재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에 부처하면서 다시 한번 소련 사회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그 성과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동지들, 역사에 대한 수많은 평정하고만 주관시를 넘어 다시 전투적 유물론의 전지에서 다시 한번 소련 사회주의 문제에 대해 접근해 봅시다. 지난 사회주의에 대한 학습과 공부들, 21세기 현재 이 땅의 사회주의 운동들, 또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전망들,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대안 이론으로 가는 길에 소련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40년 연구하면서 또 소련에 가서 망명생활하고 또 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면서 수많은 그 소련 인민들과 학자들, 교사들, 무수한 우리 사업가들, 예술가들 엄청나게 많은 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만났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최근에 며칠 전에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회주의 존재하는데 21세기 현재 사회주의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한 40년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소련 사회주의 1991년 12월 말 소련 사회주의 중대 현실을 보면서 저도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수 없이 소련으로 망명하고 또 가서 박사과정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저는 원래 막스주의자였고 막스레인저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사상적 기반을 다시 갖고 한국에 돌아와서 노동운동 이런 비민운동 사회주의 운동에 이렇게 다시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도 노동계급 사상, 노동자들의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우리가 맨날 외치는 노동의 방, 노동의 방,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래의 중계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에 찬 길이었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박미동지를 보위하고 기회하면서 끝까지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진영재단의 안순수동주의 단원을 또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순수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상태는 지금 머리가 노래요. 지금 이런 그 자리를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여러분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나는 대로 이 얘기 저 얘기 방향이 틀리더라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회원분들과 여기 오면서 사회에서 한 얘기인데, 먼저 말씀하신 분들 얘기하고 사뭇 비슷해요. 지금, 이 정권이 예전에 20만 정권 때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흐름으로 왕 같은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쪼갈쪼갈 막 이러는 분들의 그 체계로 와 있는 것 같고,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 이전에 일제 반대를 단축하기 위해서 처리를 못해서 이북에서는 그 처리한 서북 청년단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남한에서 이제 자리를 잘 잡고 그런 분들이 이제 6.25 사전을 적고 그 변하기에 또 그분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검찰이 되고 경찰이 되고 변호사 관, 장 이런 분들이 된 게 틀을 잡은 상태에서 그 자녀들이 또 그 많은 재산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잠깐만요. 1분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1분 시간 10분 경과됐어요. 집회 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짧게 끝내겠습니다. 우리도 바빠요. 우리도 바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보면 길거리에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런 거 많잖아요. 기관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들이 잘못했으면 제가 앞으로 좀 다르게 좀 살자. 그건 캠페인은 좋은데 기관에서 돈만 처먹지 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관들 많은 기관이 있어요. 인권위도 있고, 국가, 군인
그런데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뭐 많은 관련을 조금 했었는데 끝까지 가보면 우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차단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 안 도와줍니다.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분들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계시고 뭐 퇴근도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우리를 막 찍잖아요, 카메라로. 그게 아니라 경찰들이 원래 하는 일을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돼 있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 빨리 하다니까 제가 끝으로 이 투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저희는 사실 뭐 한 달에 TT 한 번밖에 못 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노숙하고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노숙도 하는데, 집에서 생각을 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나 자신은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산에 오르는 게 게으르고 힘든데 올라가면 굉장히 개운하고 좋고 그런 느낌이 오듯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어렵지만 한 번 왔는데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내가 투쟁도 안 하는데 거기다 투쟁이란 글자를 초반에 막 썼어요. 근데 이제 쓰지 못하겠는 거야, 투쟁이라고.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투쟁이란 글자를 쓰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못하고 마음만 아리하다가 이렇게 와서 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원래 이런 거 더 못하는 사람이 진짜 못해. 다음부터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박미 동지가 좀 어려우실까봐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우리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투쟁! 네! 다시 한번 조언을 외쳐보도록 합시다. 내로고발자 투쟁 10년, 정의선을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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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은 내로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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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바키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 서초경찰서는 각성하라! 전투구청은 대기업의 박스인노를 그만하라! 다음 순서로는 이제 우리들의 상호부도 말랑튀김에 거듭한 점들에 반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우리들의 상호부도 말랑튀김 권호찬입니다. 최후 인사드리겠습니다. 잭! 네! 앞서 많은 분들이 뭐 사회주의가 어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면서 뭐 여기가 자본주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현대차와 그 현대차를 비호하는 이 서초구청 정부들은 자본주의도 못되고 자유민주주의도 못되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내부 고발을 하면은 기업을 위해서 바른 말 했다고 명예를 높여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을 양심이라고 지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1년째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며칠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자본주의입니까? 또 자유민주주의라고요? 세상에 어느 자유민주주의가 한쪽에만 집회 자유를 저렇게 실컷 부자해주고, 또 우리들한테만 이 위험한 공간으로 내몰아놓고는 그 자리조차도 쫓아내려고 하는,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대체 뭐가 자유주의고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세도정치입니다. 세도정치이고 보건주의이고 또 독재일 뿐입니다. 제가 동의하십니까 동지들? 네, 정말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어쩌고 떠들고 싶으면은 제발 그거라도 좀 지키십시오. 기업을 위해서 바른나라 박미 동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정당한 집회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렇게 장기간 투쟁했던 목숨과 인생을 바친 그 노동자들이 대신하여 승리하는 그날을 함께 지켜놓고 함께 축하의 박수를 치는 그날을 위해 함께 주저합시다. 주저!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박미 동지가 투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 계급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이제 박미 동지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이렇게 비가 오고 굳은 날씨에 동지들께서 달려와 주셔서 이 한자리에 함께 해주시니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동지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지들보다 6배 많은 경찰차와 경찰들, 알바키 집회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가슴을 두드려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집회를 하면서 서초경찰서의 경찰들로부터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안 됩니다 이야기만 들었지, 자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집회하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수요일은 여기서 했습니다. 우리 자리를 사당으로 현대에서 만드는데 서초구청, 서초경찰서가 저희 집회장을 빼내는데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금지 통보를 하겠답니다. 왜 금지 통보를 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비가 와도 비 올 때 파레스 하나 깔지 못하도록 그것까지 다 수거해 갔습니다. 다 뺏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니까 마지막 방법이 금지 통보라는 걸 내놨습니다. 8월 16일 날 금지 통보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금지 통보인지도 몰랐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집에 마치고 금지 통보를 제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참 더럽지만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입니까? 사기꾼 집단입니다. 금지 통보하는 내용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폭도랍니다. 저희 집회가 폭도랍니다. 그리고 또 금지 통과하는 이유, 저희들 연대자가 같이 집회를 하면서 음주를 해서 음주운전에 의심을 받았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물론 의심을 받고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다, 할 도리를 다 했다 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불을 하는데 한 번 더 불을 하는데 한 번 더 불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집회 신고 내고 집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시에 본사 앞에서 자기 스피커를 켜고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사거리에서 제 스피커를 켜고 저는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회자가 같이 연대하다가 음주에 단속이 됐다, 이렇게 내용을 내놨습니다. 또 저희 집회 물품에 냄비, 치사도구가 있다, 여기로 와가지고 가스렌지 한번 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커피도 타 먹고 하다 보니까 치사도구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 여기에 치사도구 있는 것이 가스렌지 하면 안 켰는데 그것이 집회 금지 통과는 이유입니까? 집회를 금지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고소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가처분을 하십시오. 가처분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사기를 치고 억지로 집회를 막아보겠다는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코트 앞으로 갔습니다. 코트라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코트라가 제 내부 고발을 하는데 내부 고발해서 해고됐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코트라가 뭔죄입니까? 아니지,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저기 경찰들이 구청에서 밀어내다 보니까 결국 한 대가 코트라입니다. 코트라는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잘못 만나서. 코트라한테는 미안합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코트라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코트라 앞에서 시민이 다니는 땅에서 저희는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막아보려고 아침마다, 거의 아침마다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안내장, 대고장, 경고장, 서초구청장이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지시고, 이 잘못된 기업이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우리는 변치 말고 그 다음에라도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비가 정말 너무 계속 와가지고 제 집회장의 이불이 안에 다 젖었습니다. 말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은 비가 좀 안 오면은 이불도 말리고 좀 꿉꿉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다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내일 오늘까지 특수한 가운데서 지냈지만 내일은 맑은 날씨만큼 우리 마음도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치고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그렇습니다. 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해야 하는 역할은 이 집회자가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른 집회자들끼리 조율을 하는 역할이어야 하지만 저 경찰은, 저 정보관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박기 집회만 집회라고 알박기 집회만 독점적으로 집회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다른 집회, 박미동지의 집회는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불법적인 게 있으면 다투라. 뭡니까? 우리가 가처분을 내든 행정소송을 하든 최소 몇 달, 몇 년까지 걸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저들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더욱 아랑곳않고 우리의 헌법상의 권리, 집회의 자유, 우리가 더욱더 꾸준히 계속해서 집회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 집회 연대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